부산 항구의 원양어선 갑판은 차갑고 거친 바닷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은 선장 앞에서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선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안 돼. 화물 공간도 없고 무엇보다 책임질 수가 없어. 선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거친 뱃사람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강태풍이 선장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선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친 손길이 강태풍의 어깨를 밀쳐냈고 강태풍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선장님, 운송비를 2배로 지불하겠어요. 아니, 3배라도 괜찮아요. 오미선이 급하게 뛰어나오며 애원했어요. 오미선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내일 새벽 출항해야 한다고. 선장의 뒷모습이 조타실로 사라졌어요. 선원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풍은 갑판 난간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오미선도 강태풍 옆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정말. 오미선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2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강태풍은 고개를 들어 망망대해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태풍의 시선이 갑판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선원들이 벗어놓은 안전화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어요. 강태풍은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전화 한 켤레를 집어든 강태풍의 눈이 커졌어요. 밑창은 구멍이 날 정도로 닳아 있었고 앞코는 찢어져 있었으며 발목 부분은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다른 안전화들도 상태는 마찬가지였어요. 강태풍은 갑판을 가로질러 작업 중인 선원을 찾았습니다. 선원이 신고 있는 안전화도 형편없었어요. 밑창의 홈은 평평하게 닳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선씨. 강태풍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미선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풍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방법이 있어요.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달려와 낡은 안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오미선은 안전화를 보더니 강태풍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오미선의 얼굴에도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선장님을 찾아가요. 강태풍은 조타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조타실 문을 두드린 강태풍은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장은 해도를 펼쳐놓고 항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선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강태풍을 쳐다봤어요. 아직도 안 갔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가봐. 선원분들 안전화 상태를 보셨습니까? 강태풍은 들고 온 낡은 안전화를 선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갑판에서 봤는데요. 밑창이 다 닳아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코는 찢어져 있고요. 강태풍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선장은 안전화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바다에서는 한번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파도가 거친 날이면 갑판은 물바다가 되고 그때 발을 헛디디면. 강태풍은 말을 멈추고 선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추락사고로 이어지죠. 선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선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태풍의 말이 맞았어요. 지난해에도 선원 1명이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어구에 발이 깔리는 사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양어선은 몇 달씩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오미선이 거들었어요. 응급처치만으로 버텨야 하는데 발가락이 으스러지거나 발등이 골절되면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 선장은 안전화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희가 가진 슈박 안전화 500켤레를 선원분들께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풍의 제안에 선장의 눈이 커졌어요. 무상으로? 네. 대신 저희 화물 5000켤레를 멕시코까지 실어주세요. 선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풍은 재빨리 덧붙였어요. 슈박 안전화는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미끄럼 방지는 물론이고 발목 보호, 충격 흡수 기능까지 있어요. 샘플 좀 봐도 되겠어? 선장이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미선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올게요. 오미선은 갑판을 가로질러 부두에 세워둔 트럭으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짐칸을 열고 안전화 박스를 꺼냈습니다. 다시 원양어선으로 뛰어온 오미선은 안전화를 선장에게 건넸어요. 선장은 안전화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게를 가늠해보고 밑창에 홈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발목 보호대의 탄력도 확인했습니다. 밑창 재질이 뭔가 특수 고무 재질이에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강태풍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선장은 안전화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선장은 부선장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안전화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선장과 부선장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선장은 강태풍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좋아. 조건부로 수락하지. 강태풍과 오미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선장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첫째, 운송 중 화물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책임 안 진다. 바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운송비는 전액 선불이야. 그것도 괜찮아요. 강태풍은 흔쾌히 대답했어요. 오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어요. 내일 새벽 5시까지 화물을 전부 싣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야. 새벽 5시요? 오미선이 놀라 되물었어요. 지금 시각은 오후 6시였습니다. 출항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말이야. 조류와 날씨를 고려하면 새벽 6시에는 무조건 출발해야 해. 선적 준비 시간이 1시간은 필요하니까 늦어도 새벽 5시까지는 모든 화물이 부두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고. 선장의 말에 강태풍과 오미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미선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사장님, 창고까지 왕복하고 짐 싣는 시간 생각하면 정말 빠듯해요.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고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거기서 안전화 5천 켤레를 트럭에 싣고 다시 부두로 돌아오려면 1시간의 여유도 없어.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출항할 수 없다고. 선장이 못을 박았어요. 강태풍은 오미선의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강태풍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우리 둘이서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죠. 강태풍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오미선은 강태풍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장님, 계약서 작성해주세요. 새벽 5시까지 반드시 싣겠습니다. 선장은 서류 봉투에서 간단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운송 조건과 비용, 화물 내역을 빠르게 작성했어요. 강태풍은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운송비는 멕시코 도착 후 화물 인도 확인되면 입금하겠습니다. 알았어. 그럼 새벽 5시에 여기서 보자고. 강태풍은 선장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원양어선을 내려온 강태풍과 오미선은 곧바로 공중전화 붓으로 뛰었어요. 강태풍이 동전을 넣고 왕남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모야, 나 태풍이야. 지금 어디야? 전화 너머로 왕남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풍아? 집에 있는데 왜?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부산? 지금? 응, 지금. 기차 타고 오면 돼. 무궁화호로 오면 새벽쯤 도착할 거야. 왕남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태풍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어디로 가면 돼? 부산역에서 내려. 내가 마중 나갈게. 남모야, 정말 고맙다. 뭘 친구 일인데. 기차 시간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강태풍은 전화를 끊고 오미선을 바라봤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무궁화호로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남모가 자정쯤 도착할 거예요.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둘이서 먼저 시작해요. 강태풍은 트럭으로 향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트럭은 창고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7시였습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이 차에서 내리자 텅 빈 창고가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슈박 안전화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5천 켤레.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새벽 5시까지 전부 실어야 해요. 시작할까요? 강태풍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창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미선도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요. 두 사람은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한 박스에 안전화 10켤레씩 들어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어요. 강태풍이 손수레에 박스를 쌓았고 오미선이 트럭까지 옮겼습니다. 이거 하나, 둘.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오미선이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박스가 기울며 떨어질 뻔했어요. 순간 강태풍이 달려와 오미선의 등을 받쳐줬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오미선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풍은 오미선에게서 박스를 받아 직접 트럭에 실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남모 올 때까지만 버텨요.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작업했어요. 밤 9시, 10시, 11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박스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자정을 조금 넘어서 창고 밖에서 택시가 섰습니다. 왕남모가 뛰어내렸어요. 태풍아. 남모야. 강태풍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왕남모는 숨을 헐떡이며 창고 안으로 뛰어왔어요. 미안, 늦었지? 아니야, 딱 맞게 왔어. 고마워. 뭘? 친구 일인데? 어디 내가 힘 좀 써볼까? 왕남모가 합류하자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쉬지 않고 박스를 날랐어요. 왕남모와 강태풍이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고 오미선이 손수레를 밀며 트럭까지 옮겼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빡세다. 왕남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남모야. 알았어. 새벽 2시, 오미선이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쉬어요. 미선씨, 괜찮아요? 강태풍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요. 왕남모가 오미선에게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고마워요. 세 사람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모두의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강태풍이 외쳤어요. 강태풍의 목소리에 왕남모와 오미선도 다시 힘을 냈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마지막 박스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세 사람은 트럭 옆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다 실었다. 왕남모가 바닥에 드러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풍은 일어서서 트럭 짐칸을 확인했어요. 5,000 켤레의 안전화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두로 가야 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미선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남모야, 너 운전할 수 있지? 당연하지. 너랑 나랑 같이 가자. 미선씨는 옆에 타요. 세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왕남모가 운전석에, 강태풍이 조수석에, 오미선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트럭은 창고를 출발해 부산 항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4시 50분 트럭이 부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원양어선이 보였어요. 갑판에는 이미 선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강태풍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어요. 선장이 선교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10분 남았네. 대단한데? 선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이 작동하며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어요. 강태풍과 오미선, 왕남모는 선원들을 도와 박스를 옮겼습니다. 크레인의 굉음 속에서 박스들이 하나씩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선원들은 박스를 갑판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선원분들 안전화는 따로 준비했어요. 강태풍은 500켤레가 든 박스들을 가리켰어요. 선장이 선원들을 불렀습니다. 새 안전하다. 한 켤레씩 가져가. 선원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박스를 열고 안전화를 꺼내는 선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데? 밑창 봐라, 완전 튼튼하네. 선원들은 새 안전화를 신어보며 감탄했어요. 낡은 안전화를 벗어던지고 새 안전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모든 선적이 완료됐어요. 선장이 강태풍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선장은 손을 내밀었어요. 강태풍은 선장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선장은 배로 돌아갔어요. 선원들도 배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원양어선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요. 오미선이 외쳤어요.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태풍은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태풍아, 우리 해냈다. 왕남모가 강태풍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왕남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게. 남모야,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왕남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미선이 강태풍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했어요. 강태풍은 오미선을 바라봤어요. 오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태풍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선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오미선은 강태풍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풍도 오미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왕남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야, 우리 뭐 좀 먹자. 나 완전 죽겠어. 돼지국밥 어때? 왕남모의 말에 강태풍과 오미선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미선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태풍 상사입니다. 오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미선은 전화를 끊자마자 강태풍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멕시코 바이어한테서 전화 왔어요. 입금 완료됐대요. 뭐라고요? 강태풍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은행 가봐요. 두 사람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뛰어가는 강태풍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미선도 숨을 헐떡이며 강태풍을 따라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한 강태풍은 통장을 내밀었어요. 잔액 조회 부탁합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기계에 넣었습니다. 지지직 통장 정리 기계에서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입금 내역 확인되셨죠? 강태풍은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멕시코 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건 진짜. 강태풍의 손이 떨렸어요. 오미선이 강태풍의 어깨 너머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두 사람은 은행 밖으로 나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강태풍과 오미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냈어요. 진짜 해냈어요. 오미선은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원가가 5천만 원이었고 운송비가 2천만 원이고 선원들 무상 제공분 500켤레가 500만 원이니까. 오미선의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오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장님, 1억 원 갖고도 순수익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요? 강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통장을 펼쳐봤어요.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1억 원을 갚고도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강태풍은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오미선이 계산한 종이를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네. 진짜야.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오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미선의 목소리에도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강태풍은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긴장의 끈이 풀어지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미선도 강태풍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선씨. 네, 사장님. 지금 바로 다시 들어가요. 1억 원 현금으로 인출해야 해요. 강태풍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에서 강태풍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1억 원 현금으로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강태풍을 쳐다봤어요. 1억 원을 현금으로요? 고액이라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강태풍과 오미선은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30분 후 직원이 검은 가방에 담긴 현금을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강태풍은 가방을 열었어요. 빼곡하게 쌓인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만원권 지폐 만장. 강태풍은 가방을 닫았어요.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선 강태풍은 검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 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부산역에서 내린 강태풍은 택시를 잡아타고 류이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검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강태풍의 손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한 강태풍은 심호흡을 했어요. 계단을 올라 3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류이규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부하 2명도 옆에 있었습니다. 오, 왔네? 눈 파러 왔어? 류이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부하들도 킥킥거렸습니다. 강태풍은 아무 말 없이 탁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뭐야? 류이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풍은 검은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뭔데 이거? 류이규가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강태풍은 침착하게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순간 류이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만원권 지폐 다발이 드러났어요. 부하들도 돈뭉치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류이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내려다봤어요. 1억. 강태풍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류이규는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어요. 잠깐만 이거 세어봐. 류이규가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부하는 개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확히 1억입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류이규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팔아서 벌었어. 강태풍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불만이 가득했어요. 류이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아서? 에이, 거짓말. 어디 다른 데서 빌려온 거지? 믿고 말고는 네 맘대로 해. 강태풍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류이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돈 받았으면 계약서 내놔. 강태풍은 류이규를 쏘아봤어요. 류이규는 입맛을 다시며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강태풍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탁자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강태풍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강태풍은 계약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네. 강태풍은 계약서를 찍기 시작했어요.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번, 2번, 3번. 강태풍은 계약서를 산산조각 냈어요. 아깝네. 류이규가 혀를 찼어요. 강태풍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류이규 앞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서 흩날렸어요. 박윤철 사장 빚도 이걸로 끝이지? 뭐, 돈 받았으니 그렇지. 류이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다시는 박 사장이나 그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 강태풍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류이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 끝났는데 뭐하러 신경 쓰겠어. 강태풍은 류이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류이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풍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앞으로 태풍 상사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사업할 거야. 다시는 이런데 안 와. 류이규가 피식 웃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두고 봐. 강태풍은 돌아서서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류이규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야, 또 돈 필요하면 언제든 와. 이자는 싸게 쳐줄게. 강태풍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강태풍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강태풍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강태풍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다. 강태풍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공중전화로 오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끝났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강태풍은 멕시코 바이어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수출 완료 증명서, 대금 입금 확인서, 그리고 바이어의 감사 편지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미선 씨, 이제 블랙리스트 풀러가야죠. 네, 사장님. 제가 필요한 서류 다 챙겼어요. 오미선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국제거래 규정집, 선박협회 규정, 부당신고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선박협회 건물에 들어선 두 사람을 접수처 직원이 쳐다봤어요. 직원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블랙리스트 해제 신청하러 왔습니다.
강태풍은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신청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가 명확한데 해제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잘라 말했어요. 강태풍은 참았습니다. 정당한 수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강태풍은 수출 완료 증명서를 꺼냈어요. 직원은 서류를 흘깃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쉽지 않아요. 오미선이 앞으로 나섰어요. 국제거래규정 제4 17조 3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 완료 시 블랙리스트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오미선은 규정집을 펼쳐 해당 조항을 가리켰어요. 또한 선박협회 내규 12조에는 부당한 블랙리스트 등재 시 등재 요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잠깐만요. 상급자께 보고하겠습니다. 직원은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과장급 직원이 나왔어요. 서류 좀 볼까요? 과장은 강태풍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멕시코 바이어의 정식 서명, 대금 입금 내역, 선적 증명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건 확실히 정상적인 거래네요. 과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과장은 컴퓨터로 블랙리스트 등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표상선에서 제보한 거로 되어 있네요.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표상선이요? 강태풍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표상선 측에서 태풍 상사가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신고했습니다. 사기 행각이라니요?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했습니다. 강태풍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미선이 강태풍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오미선은 과장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어요. 표상선의 허위 제보로 저희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윗분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이 사라졌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강태풍과 오미선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과장이 돌아왔어요. 뒤에는 부장급 인물이 함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블랙리스트를 즉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상선의 제보는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입니까? 강태풍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여기 해제 확인서입니다. 부장은 공식 문서를 건넸습니다. 강태풍은 확인서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미선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를 나선 강태풍과 오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니에요, 미선씨. 이제 시작이에요. 강태풍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표상선으로 가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두 사람은 표상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표상선 사장실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새끼가. 표박호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표현주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태풍 하나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업만 키워줬잖아. 아버지. 닥쳐. 변명하지 마. 표박호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막아? 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표박호와 표현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강태풍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오미선도 있었어요. 누가 들어오래? 표박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강태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더러운 짓거리 잘 봤습니다. 강태풍은 블랙리스트 해제 확인서를 표박호의 책상 위에 던졌어요. 서류가 책상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표박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강태풍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뭐?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신 거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표박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 있어? 협회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오미선이 나섰어요. 표상선에서 허위 제보를 한 증거와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표박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말문이 막힌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장사하시죠.
비열한 방법으로는 태풍 상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강태풍은 표바코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표바코는 강태풍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강태풍은 천천히 표현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현준은 강태풍의 시선을 피했어요. 현준아. 강태풍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표현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풍은 표현준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보고 배울 게 참 없다. 불쌍해. 강태풍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표현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표현준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표바코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표현준은 주먹을 내렸어요. 이를 악물며 강태풍을 노려봤습니다. 강태풍은 표현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강태풍은 돌아섰습니다. 오미선도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 강태풍. 표바코가 뒤에서 불렀어요. 강태풍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좋습니다. 두고 보죠. 강태풍은 당당하게 대답하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표바코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 새끼를. 표현준도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주먹이 벽에 부딪히며 피가 맺혔습니다. 폭도를 걸어 나오는 강태풍과 오미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속이 다 후련해요.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네요. 강태풍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웃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강태풍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태풍 상사로 돌아가요, 미선씨. 네, 사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진짜 승리였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풍과 오미선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후. 강태풍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오미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해냈네요. 오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미선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어요. 네, 믿기지가 않아요. 강태풍은 책상 위에 놓인 블랙리스트 해제 확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선씨. 강태풍이 의자를 돌려 오미선을 향했어요. 오미선도 강태풍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장님. 강태풍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 거래 성공은 전적으로 미선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오미선은 고개를 저었지만 강태풍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도 미선씨였고요. 인보이스부터 선적 서류까지 제가 뭘 알았겠어요. 다 미선씨가 챙긴 거잖아요. 그건 제 일이니까요. 블랙리스트 해제를 위한 서류를 만든 것도 미선씨였어요. 국제거래 규정이며 협회 내규며 그걸 다 찾아서 준비한 건 미선씨예요. 강태풍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저는 그냥 무모하게 덤빈 것뿐이에요. 실제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미선씨예요. 오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그 용기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용기는 미선씨가 주신 거예요. 강태풍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미선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선씨.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미선은 강태풍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풍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선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요. 사장님. 태풍 상사의 진짜 주인은 미선씨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강태풍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만이 묻어났어요. 오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미선은 당황해서 시선을 내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오미선은 강태풍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선씨. 네. 오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풍을 올려다봤어요. 강태풍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강태풍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태풍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오미선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선의 숨이 멎었어요. 강태풍의 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미선은 강태풍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풍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과 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5cm, 3cm, 1cm. 바로 그때 오미선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게 느껴졌어요. 미선 씨? 강태풍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음에 팔 물건을 찾아야 해요. 그죠? 오미선은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어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봐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아, 네, 그렇죠. 강태풍도 머리를 긁적이며 물러섰어요. 강태풍의 얼굴도 살짝 붉어졌습니다. 강태풍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슈박 안전화는 끝났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죠. 맞죠? 오미선은 헛기침을 하며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무역 카탈로그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글인지 영어인지도 구분이 안 됐어요. 강태풍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탈로그를 보는 척했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미선은 카탈로그를 보다가 슬쩍 강태풍을 쳐다봤습니다. 강태풍도 마침 오미선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내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오미선은 다시 카탈로그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강태풍은 펜을 집어들고 뭔가를 적는 척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오미선은 또 강태풍을 힐끔거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강태풍이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오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계속 강태풍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강태풍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동시에 말하다가 멈췄어요. 사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강태풍과 오미선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카탈로그를 보는 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